생태, 사방이 자연으로 둘러싸고 있는 공간, 사유로 숲. 그곳에서 생각을 찍는 판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범을 볼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여기 틈들을 다 막아줘야 돼. 네. 그래서 먼저 거기에 먼지 같은 거 끼는 거야. 어떠한 상황이나 소재 혹은 설정이나 개념을 제시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여 표현해보는 예술 활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꺼. 나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림인데 만지지 마세요. 네.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네. 이제 필러를 입히는 걸 보여줄 거야. 자연 생태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소재들이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예술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개념적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든다. 앞에서 볼까? 주변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네? 와, 잘 됐다. 구멍을 뚫린다는 거는 뭐야? 공파나. 공파나 저번에 허공, 공, 비어있는 공. 이건 꽉 채워져 있는. 꽉 채워져 있는. 숲이라는 공간이 가진 특성으로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자연에 동화될 수 있었고 알아서 자연물에서 놀잇감을 찾아 놀곤 했습니다. 딱히 예술적 활동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그러한 시간은 충분히 감성적, 창의적 활동이 일어나는 과정과 경험일 것입니다. 예술은 다양한 사고의 전환이나 약간의 개인만으로 무언가를 다르게 생각해보고 실천하게 하는 역할 정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저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하는 눈빛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던 모든 것들, 무심히 지나쳤던 소재들을 다르게 활용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가치 판단의 기회를 찾아가는 눈빛 같은 것이겠죠. 돌아. 야야야, 벌리고 돌아야지. 누나 이거 벌리고 돌아야지. 벌리고 뒤로. 간다. 야 유라, 너 유라 어디 갔냐? 이거 때리는 거가? 그렇게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재미가 동반된 예술 표현을 실현하고 싶었죠. 와, 진짜 예쁘다. 물론 새로운 방식과 생소함도 전해주고 싶었고요. 아이들은 작가 삶의 흔적이 배인 공간에서 타인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배우고 그 작가의 축적된 예술적 사고를 흡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흥미롭게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아이들의 시각과 순수함을 교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표현의 자유로움을 얻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웠으면 합니다. 전쟁 남았어요. 한 장. 그렇게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다시 고민해 봅니다. 예술은 삶의 질문을 던집니다. 남들이 규정해 놓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세상 모든 것들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들과 마주치기를.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를. 사진을 찍고 소리를 채집을 할 건데 그것을 찍으면서 그것을 또 왜 소리를 채집을 하는지 그런 이유를 한번 또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매개로 도시를 이야기하며 저의 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쪽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파트를 수집하며 유형학적으로 분류하고 해석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도시와 저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자신을 둘러싼 도시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수집 소재를 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소리를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니면은 규칙적인 소리. 뭔가 음악을 만들어도 되고 리듬이나 운율을 만들어도 돼. 빨리 올게. 누군가는 얼굴을 수집했고 누군가는 돌을 수집했습니다. 그 수집 소재는 다르더라도 도시를 이해하는 방법은 같았습니다. 제 작업과 이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걷는 것이었습니다. 도시 안에서 내가 대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꼭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익숙함 속에서도 나에게 특별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상을 찾는 것은 훨씬 더 자유분방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곤충과 식물, 돌을 수집하는 아이도 있었고 콘크리트 사이에 핀 이름 없는 풀처럼 감성적인 소재를 수집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어우를 수 있는 것, 도시의 얼굴처럼 추상적인 소재를 찾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고민이 도시를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를 감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운드 워킹을 통해 나와 지금 여기를 인식하고 도시를 바라보는 감각을 깨웁니다. 사운드 워킹은 단순히 청각 감각을 깨우는 활동이 아닌 바람의 세기, 소리의 방향, 인식하지 못했던 소리, 나의 움직임의 정도 등 많은 감각을 깨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아이들의 귀에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음이 들리길 바랐습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감각을 일깨우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진은 전적으로 시각 감각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도시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수업이 아닌 도시를 바라보는 나만의 시선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에 더욱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가 아닌 필름 카메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가볍게 소비되는 디지털 사진이 아닌 한 장 한 장 고민하며 대상을 발견하고 촬영하는 그 시간이 이번 교육에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체험 형태의 수업이 아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동심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술은 지금 무엇을 감각할 수 있느냐를 질문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술이 나를 잊게 만들기도 합니다. 내가 감각하는 남들과 다른 지점이 예술이지 않을까요? 다 했어? 저거밖에 없게요. 띄울게. 하나, 둘, 셋. 내가 오늘 많이 묻는다고 했지. 나 언니 봤는데. 작업을 하며 하는 사유나 고민 혹은 사회에 관한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자기 정체성에서 확장하여 다른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연대할 이유를 찾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함께 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이번 예술 수업을 통해 저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타인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타인과 함께하며 어떠한 규칙이 생기는지, 그렇게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지 아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시면 그건데. 룰리공주님, 네. 거기 가시면 안 돼요. 나무에 걸쳐 있는 거 귀엽다.
나 상어야 그리라고. 자 우리 개별 작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새로운 타인과 함께하는 아이들은 함께하기를 경계했습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배제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개인이 좋아하는 작업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리라 생각하였고 그 과정을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겠다 생각하였습니다. 밤하늘 칠할 건데요. 뿌려도 되고 칠해도 되고 손으로 찍어도 되고. 제가 하는 회화 작업을 공유하며 진행했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원하는 결과물을 얻었을 때 성취감은 제가 그림을 시작하기로 한 어렸을 때 소중한 경험이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적용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한 번쯤 이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회화 작업을 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 트라우마, 불안 등을 마주하며 예술로서 자기 보호력을 키우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은 평생을 함께 해야겠죠. 그렇게 자기 인식을 하고 나면 분노, 불안의 과정을 거쳐 받아들이거나 피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지속해서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을 통해 감정 관리를 하며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타인의 관계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술은 가장 건강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스케이트 안 미끄러지게 조심하세요. 예전에 저희 엄마였거든. 안녕. 저랑 악수하실래요? 제 작업실에서 공간과 재료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이기에 꿈을 찾기 위해 모든 시도해봐도 되는 시기라 생각합니다. 어른은 그걸 응원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있는지 싶어요. 우와 그냥 이렇게 되면 차를 다 발라야겠다. 진짜. 아이들과 꽤 친밀해졌습니다. 최근 현장에서 활동하며 이해관계 속에서 정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작업을 고민하던 시기에 정말 순수하고 지극히 본질적인 아이들과 함께하며 위로받는 것은 오히려 저였습니다. 재밌었다 술. 재밌었어요. 재밌는데. 저 후회가 안 돼. 내가 210인데 너.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를 양보하며 함께하는 것을 보며 제가 바라는 예술이 이건가라고 요즘 생각하곤 합니다.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타인과 연대하는 개인은 또 다른 개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타자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공감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면 더 나아가는 길이 제시되지 않을까? 자 우리. 저도 그거 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쓰다 보면은 뭔가 그 열이 이렇게 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선생님 생각에는 데이터를 만진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선생님은 작업을 했던 거였거든. 저는 미디어가 가진 기술 그 자체보다는 미디어의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 열화상 카메라잖아. 여기 카메라가 있는 거야. 이 종이로 스마트폰을 좀 감싸고 이런 식으로 각자 아이의 스마트폰으로 감싼 다음에 보이는 애들은 이 아웃라인을 한번 더 사라지기 전에 남기는 식으로 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게임 같은 거 한번 켜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일종의 여러분의 어떤 스마트폰 사용 기록 같은 거를 아니면 평소 사용하는 어떤 그런 습관 같은 거에 안에서 온도로 그거를 좀 기록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첫 번째 활동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다루는 예술은 데이터가 갖고 있는 추상성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라 말할 수 있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데이터가 갖고 있는 추상성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집중하고 궁금해하는 호기심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념 중심의 수업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던지려고 했습니다. 생각의 흐름을 잘게 쪼개고 예시작들을 많이 노출하면서 한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단순하고 많은 질문들을 수업에서 나누려고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발열은 우리 전체가 일종의 무질서로 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죠.
데이터화되고 허구로 강제 해주되는 식물들은 결국 지속적인 업로드를 통해 예기치 못한 발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흥미를 이끌어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흥미로워하는 것들에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매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 안경 끼니까 열 낮아가지고. 저게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게 그치, 열이잖아. 그래서 약간 이 촉감에서 오는 열감이 있거든, 이 원단들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평소에 만질 때 어떤 그 촉감을 좀 집중을 하면서 내가 어떨 때 이거를 만지는지, 그 다음에 이거 만질 때 내 감각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시선에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시간 낭비처럼 느끼는 그 세대만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나 불완전한 요소들을 갖고 작업을 해보면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성공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있거든? 이제 이런 천도 만지면 색깔 변할 것 같아. 내가 항상 지니는 물건, 나와 데이터를 연결하는 장치라는 스마트폰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이번 전체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동안 종이, 그림, 사진, 언어 등 전부 추상적이고 평면적인 소재만 다루었기에 한 번쯤은 온도감을 느낄 수 있는 물질적이고 촉감적인 소재를 체험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물질적 조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넓지만 얇게라도 예술의 세계를 누리는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쓸모없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쓸모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일본말이고 우리말로는 락소, 즐길 락자 불사를 소자 한자로는. 그래서 소성을 즐긴다. 소성이라는 말이 불에 굽는다는 거잖아. 저 안에 있는 기물을 유약이 녹으면 꺼내서 왕기에다가 이제 태우는 작업을 하는 거야. 저거를 다른 말로 아까 락소라고도 그랬지만은 그건 어려우면 연을 먹이는 불 때는 법. 미술을 알고 시작했을 때 개인의 영광을 생각하며 작업했습니다. 지금은 경험과 세월이 쌓이면서 명예보다 도예와 회화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공감하고 소통하는 예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루돌프 됐어요. 도예 작업이란 빠르고 순간적인 표현 예술이 아니라 작업과 완성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즉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불을 다루고 알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신기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흙을 통해 표현의 자유로움을, 불을 통해 새로운 변화의 매력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흙은 표현의 무한함을, 불은 견고하고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삼각형이 뭐예요? 어느 삼각형? 그게 지주, 기둥 같은 거. 그게 없으면 판을 받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판을 받치기 위한 도예는 완성을 위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과정입니다. 흙이야말로 손에 의해 표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손끝에서 오는 힘과 섬세함, 부드러움 등 많은 표현 감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받침되면 약간 이게 좀 높이가 있어야 되는데 흙을 띄어서 표면을 여기를 긁어요. 이렇게 물을 칠한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붙이기를 적어도 한 3줄 정도. 아이들의 도예 작업은 그동안 보고 느낀 것들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우선시 감각되는 것들은 맛있는 것, 즐거운 것, 게임, 예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크고 작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출발로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통해 깊이 있는 주제들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하는 작업은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는 나나기를 지나서 구체적이고 예쁘고 장식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도식기, 아동 미술 단계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밝고 분명한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유약을 딱 봐서 이번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겁게 접근하고 경험해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행동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봅니다. 흙과 불의 예술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술은 겸손한 자세, 꾸준한 노력, 지속적인 탐구 활동으로 예술의 답을 찾기보다 알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